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헝다가 바다에 던진 중국산 운석 부동산의 해일이 오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우선 보시면 왼쪽이 그 중국 헝다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 회사 건물이고, 오른쪽 그림이 그 헝다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 누웠죠. 그런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국의 그 부동산 그 시장을 한번 일단 봐야 되는데, 우선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봐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주거의 질을 포기를 하고 주거의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거의 양으로 승부를 했지만 그 방식이 공권력 투입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 과실은 토건족들이 다 가져가고 국민은 이제 찌꺼기만 먹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패한 그 시스템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하필이면 이 땅도 넓은 이 중국은 한국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과실은 토건족에 다 몰아가니까 어떤 그런 이권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결국에는 주거의 질은 거의 포기고 주거의 양으로 승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차이가 있다면 땅이 엄청 넓고 그 다음에 보유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종부세로 신용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아닌 종부세로 우리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중국은 보유세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배경 지식은 요 정도 이야기를 끝내고 목차 1번 헝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번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의 의견을 보고, 3번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씨의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헝다에 대해서 회사명은 그 헝다 에버그란데인데 아주 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 구조는 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문어발식으로 지금 확장을 한 전형적인 대기업이다. 그래서 그 광저우 헝다라는 축구단까지 들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주 커서 각 지방성시마다 별도의 법인이 다 있는데 그게 합쳐서 하나의 그룹인 거죠. 그래서 직원은 25만 명, 하도 업체 직원은 한 15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만 180만 명을 창출하는 그런 초대형 회사인 거죠. 그리고 그 헝다 관련 분양에 영향을 받는 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180만 명, 3, 4인 가구라고 봤을 때 이것만 해도 600만 명이죠. 거기다가 분양 관련 600만 명. 그래서 크게 보면 1200만 명이 지금 헝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전혀 무시할 사건은 아닌 거죠. 그리고 참고로 중국 부동산 기업은 9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헝다는 매년 좀 다르지만 1위에서 3위 정도 하는 최고 회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부동산 기업이 500개.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욕을 좀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조금 부동산 쪽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부동산 기업이 9만 개씩이나 되고 우리나라는 500개보다는 훨씬 많겠죠. 자, 3번 총 부채 규모 355조. 그런데 탑5가 그 부동산 업체 탑5가 헝다와 부채 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경고 기준. 앞서서 3번에 총부채 규모가 뭐 탑5가 다 비슷한데 왜 헝다만 문제가 됐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2021년부터 적용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선수금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이 70% 이하가 되어야 된다.
2번 순부채 비율이 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단기 부채 100%를 갚을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탑10 업체 중에서 헝다와 녹지그룹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헝다는 요 가이드라인 세 가지를 모두 다 불충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리만 사태가 올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 공통 의견이죠. 거의 중국은 금융시장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달러 회사채가 결국은 그 달러 회사채 80%가 중국인이 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안유아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헝다만으로는 리만 사태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부동산 현황을 보면 지금 1억 물건도 8천에 내놔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거래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죠. 이번 헝다 문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지만 헝다가 이제 파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경착륙으로 이어지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고, 그렇게 되면 리만 사태와 같은 큰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라고 안유아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부채가 많은 부동산 기업도 지금 괜찮다고는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중국 내수에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아서 연관된 업체와 가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경착륙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가 그 해결 주체가 지방 정부인데 대부분 적자가 심각해서 지금 뭐 이자 내는 것도 버겁다. 그런데 헝다 사태를 지방 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를 들어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경착륙이 되면 뭐 여러 업체가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부동산 기업의 그 달러 부채가 은행 보증을 포함해서 1,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외환 보유가 3조 1,000억 달러이고, 그 중에서 2조 5천억은 2조 5천억 달러는 그 상환 대기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 외환 보유는 6천억 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면 최악의 경우 그 외환의 6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결과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자체로는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그 경제가 내수 경제가 부동산인데, 그러면 일단 중국의 내수가 좀 많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그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수출을 하기 위한 수입에서도 신용이 떨어져서 고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러면 수출마저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에서 점점 분위기가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뭐 금융이 미개방돼서 IMF 같은 확률은 낮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의 견해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중국 부동산을 전병서 소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만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헝다 문제도 그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부채 중에서 헝다가 차지하는 부채가 4.9%이고 전체 부채로 봤을 때는 헝다 부채가 0.2%이기 때문에 이게 헝다가 맛이 가도 뭐 중국이 흔들릴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헝다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자구 노력,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자산 팔고 그런 자구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안 되면 그 지방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전략적 투자가 들어와서 부채를 좀 그 탕감하고, 그러니까 채권이 좀 약간은 휴지가 된다는 거죠. 일부 채권이. 그리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 주식 전환을 하고,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 한마디로 물타기죠. 물타기를 해서 회사를 살린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그 채권자하고 주주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자한 외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지금 본토는 헝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온하다.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 의견. 그런데 하청업체, 분양권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헝다를 바로 부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태가 나면 일반적으로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헝다의 경우에는 이 관련자들이 많아서 오래 끌면은 뭐 금융기관 부실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안으로 빠른 속도로 정리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씨의 견해인데, 일단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부동산은 재고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과의 전쟁인데, 최악의 시간은 2014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7년 재고가 쌓여 있었고, 많은 그 부동산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2년간 부양책을 내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한 4.5년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 4.5년 정도의 재고 수준은 평균보다는 아주 조금 안 좋은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헝다 문제. 이 헝다 문제는 일단은 헝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 2017년부터 부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줄이는데 제일 일단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쓸데없는 부채가 이제 그 토건 쪽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안화 채권을 그 토건 그 개발 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좀 차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줄이 좀 막히면 어쩔 수 없이 좀 높은 금리를 주고 홍콩에 달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7년 이후부터 헝다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냥 민간에 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처음 사진 보면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사채를 산 사람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으로 다시 와서 그 헝다 문제는 일단 헝다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헝다 전략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헝다 전략은 토지를 아주 싸게 사서, 토지를 아주 싸게 조달을 해서 분양을 좀 싸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땡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경기가 조금 꺾인다고 보고 20% 이상 많이 이렇게 땡처리를 해서 자금을 좀 확보를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국판 로또 분양이죠. 5억짜리를 15억 만들어 놓고 10억에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되는데 10억 분양이 아니라 한 12억에 분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밑에 보면 지방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땡처리를 그 15%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이 잘 안 돼서 그 땡처리 분양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자금줄이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그 헝다에 하도급 미지급이 4년 이상 쌓여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헝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전망. 김경환 씨는 그 전망을 조금 남다르게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핵심은 그 중국에서 지금 보유세 도입 움직임이 있는데 요게 도입이 되면 2023년에 폭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걸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국의 그 헝다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헝다 사태를 보면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중국의 그 아파트 공급 시스템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넘어간 어떤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데 이런 그 한국 시스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중국의 서민들이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을 봤을 때 좀 씁쓸한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그 헝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많은 중국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그리고 이 헝다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좀 흔들리는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